김미련입니다. 네, 앞에 김용관 작가님 또한 좀 더 미술적인 그런 작업이신 것 같은데 저도 좀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작업들은 2006년도에서 2013년도까지의 작품들인데 저 또한 이제 파인아트에서 시작을 해서 판화를 한 4, 5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각 설치, 그 다음에 인테리티브 아트까지 굉장히 좀 빠르게 물론 이제 10몇 년간의 기간 동안 이렇게 변화한 작품들이지만 좀 또 빠르게 작품이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뀌어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은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작품을 분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시리즈는 에어코트라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에어코트라는 시리즈는 여기서 보는 이미지는 제가 실제로 이제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이렇게 여행 케이스라는 작업의 시리즈를 했었는데 그 작업을 하다가 어떤 분한테 이제 여행 가방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 여행 가방은 베트남전에 실제로 참전하신 분의 이제 우비와 그 다음에 여행 군인 가방이죠.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침 2010년이 이제 또 한국전쟁 60주년이었고 또 제가 그 해년에 영상 작업을 또 그런 테마로 했었고요. 그래서 또 그 전에 또 제가 사회 참여적인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게 된 동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보면 이렇게 인터랙션이 들어가는데 이제 가방 안에 있던 늘어져 있던 우비가 그러니까 비옷이 그러니까 관객이 지나가면 이렇게 서서히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센서라든지 송풍기라든지 자동 타이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실현이 된 작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다른 변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누워 있을 때 이제 서 있는 관객이 지나가면서 이것들이 서서히 일어나는 작업들. 그다음에 요 변형된 형식은 이렇게 보통 이제 미술 작품을 했을 때 관객들은 그냥 서서 이렇게 그러니까 일방향적으로 감상하기만 하는데 이런 식의 설치 작업에서는 이렇게 뭐 어린아이들이나 관객들이 들어와서 만지기도 하고 뭐 끌어안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뭐 툭 치기도 하고 뭐 그런 개념으로 작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 그룹전의 테마는 조각난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또한 이제 같은 그런 어떤 한국 전쟁이라는 테마를 동시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작품의 전시 참가 작가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에어코트라는 시리즈지만 이렇게 저기 보면은 이제 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붙어져 있는 그런 형상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보시면 이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뭐 테크니컬한 그런 장치 또한 굉장히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가 아닌 아날로그적인 그런 테크놀로지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렇게 변형된 형태의 설치 작업인데요. 지금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은 이렇게 유리상자라는 그런 공공 전시 공간입니다. 그래서 3면이 이제 이렇게 화이트 큐브처럼 이렇게 내부로 들어온 전시장이 아니고 바깥으로 이렇게 불특정한 관객이 지나가는 그런 장소의 전시 공간이죠. 그래서 이 전시 공간은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객이. 그래서 들어올 수 없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전시장이라는 공간을 제가 해석할 때 제 작업의 어떤 연장선에서 이 장소를 이렇게 굉장히 공간이 크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어떤 진열장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 어떤 기념탑이나 이런 데 가면
진열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뭐 전쟁에 관련된 이제 각종 이제 자료들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아카이브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 또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작업하고 있는 것 또한 그런 형태로 보여주고 싶은 거 하나와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동상이라는 걸 보면 전쟁 기념비 뭐 이런 걸 보면은 항상 이렇게 높은 수직적인 상승 구조물 위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런 구조물도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에어코트라는 작업을 이렇게 사실 뭐 오랫동안 진행하지 않았을 때 1년 정도의 작업인데 유리상자 안에 이렇게 설치를 함으로써 더 기념비적인 어떤 그런 우리 안에 있던 역사적인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이렇게 부각시켜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에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제 작업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아주 우연하게 얻게 된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비옷이죠. 근데 사실 제가 비옷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습득된 그 개인의 아주 일상적인 기억의 유품들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계속적으로 작업이 변형되면서 이제 어떤 개인의 기억들이 역사의 기억 속에 이렇게 묻어서 나오는 것들,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부풀어져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디테일인데요. 그래서 관객이 이제 바깥에서만 이제 관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관람객이 이제 그 바깥을 지나가면서 이제 계속 에어코트가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네, 저는 되게 무서운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되게 재밌어하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업을 이렇게 계속 드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설치 작업을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작업실이 너무 이제 보통 뭐 작업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창고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조금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보자. 그래서 만든 게 조그만 이제 비옷 에어코트를 만들어서 저기에 전구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침대 이제 옆에 세워놓고 딱 이렇게 사람이 일어섰다가 앉으면 이제 누워 있다가 일어서면 이렇게 전등이 켜지고 팬이 돌아가는 그런 식의 조금 이렇게 좀 사용성 있는 그런 작업을 해보자 해서 시도해본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리즈는 이제 리매핑이라는 작업인데요. 제가 이제 파나를 되게 이렇게 독일에서 한 5년 이상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지도 교수님 파나 쪽이라서. 그래서 이제 전사라는 그러니까 프린팅이라는 그런 이제 릴리프라든지 프린팅이라는 쪽에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이 있었고 또 작업을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발한 어떤 그 미디어 작업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작품의 주제는 그러니까 태평양 중심의 지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럽을 가게 되거나 오스트레일리아를 가게 되면 보게 되는 그 나라 중심의 지도.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조금 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게 당연한 거겠지만 시각적으로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 시각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지도를 막 섞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지도죠. 그래서 그 지도를 막 섞어가지고 다시 이제 석고로 떠낸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작업은 이제 그러한 그 존재하지 않는 지도, 이렇게 대륙이 섞이고 이렇게 뒤집어진 지도를 이렇게 세 개의 공으로 FRP 작업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 모터에 의해서 돌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과거에는 뭐 상상력이 너무나 뛰어났는데 기술이 못 따라가는 과학 기술이 못 따라가는 시기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과학 기술에 우리의 상상력이 끌려다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고 전반적인 어떤 구조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 현실에 끼쳐서 미술을 통해서 사회 현실을 움직이는 그런 미술이 아주 중요한 어떤 기능 중에 하나고 또 효과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툴들에 계속 예술들이 그냥 얹혀져서 그냥 실려 다니는 것 같은 느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은
저는 각 매체마다 미디어마다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수도자의 입장으로 말이죠. 그 장르에서 계속적인 근원적인 탐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설치 미술이 어떤 설치 미술이 그냥 어떻게 그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정말 백화점 디스플레이보다 못한 설치 미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좀 하실 생각인지 그런 두 개 약간 테크니션과 예술가와의 그런 갈등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 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 동호 반복적인 그 에어코트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제 작업은 이렇게 굉장한 그 물력으로, 장비력으로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실현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물량을 제가 조건을 마련해줄 수 있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케일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미디어 작업이 꼭 이렇게 스케일이 커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에어코트 작업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다른 방향의 이렇게 버전을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그걸 다 뜯어가지고 키운다든지,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을 작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그 작업을 시작한 그 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1대1 사이즈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막 그 하나의 덩어리로 스케일로 커질 필요는 저는 그 생각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매핑 작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주사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사실 이제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건 저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해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을 이제 나온 게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지금 보여드린 결과물인데, 사실 더 이제 완벽하게 갈 수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